자, 12주차 9강 2차시 일본의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음식 문화, 그리고 노렌, 달마, 온천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가 일본의 음식 문화. 자, 차례는 식생활의 변화, 식사 문화, 식기. 자, 먼저 식생활의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자, 현대 일본의 식생활은 우리하고 뭐 비슷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하겠죠. 자, 전후 경제가 부흥하면서 이제 식생활에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났는데, 자, 그 기점이 전후가 된다는 거. 자,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영양가 높은 식품 지출 증가, 그리고 어린이 비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식도락 붐이 일었고요. 그 맛집 한참 그 난리였던 그 시기가 있는데, 우리도 한 몇 년 전부터 막 맛집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막 붐이 일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먹방, 맛집 이런 말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 그르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불어에서 이제 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미식가라는 말인데, 그 고독한 미식가라는 그 드라마 알죠? 그런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뭐 만화 원작도 있듯이 일본은 보통 구르메라고 해요. 그래서 야후재팬에 구르메를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 그런 어플 스토어에서 이 일본어 자판으로 구르메 검색하면은 관련된 그런 어플들이 많이 이제 뜨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어플 또는 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일본에서는 어플 또는 앱을, 그 어플리케이션을 아프리라고 해요.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일본 역시 이렇게 전후에 경제가 부흥하고 식도락, 맛집, 구르메 이런 붐이 일어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산물 직거래, 산지 직송 방식이 큰 호응을 얻었대요. 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생활 양식의 변화와 맞물려서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에는 2DK 아파트. 자, E는 방의 개수를 말하고, D는 다이닝 룸, K는 키친, 즉 방 두 개에 주방이 딸려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야오제펜에서 부동산, 부동산 가르쳐 드렸었죠. 아마 관심 있는 친구들은 검색을 해봤을 텐데, 뭐 4DK도 있고 3DK도 있고 2DK도 있고 이렇게 본 사람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대 신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냉장고, 세탁기, TV. 자, 그리고 덴기가마, 전기밥솥을 덴기가마라고 해요. 자, 등장을 하면서 약간 서양식의 집과 요런 가전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식사가 이제 간편화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비슷하지, 뭐 약간 서양식으로 바뀌는 거지. 아침 식사로 빵이나 뭐 토스트를 먹고. 자,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는 외식 산업, 배달 음식 사업이 발달해서 그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많고, 또 시스템 키친을 비롯한 공장 생산 체제 등의 시스템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긴 비슷한데, 지금 연도를 보세요. 우리보다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슈퍼마켓의 등장. 1950년대에 등장을 했어. 우리보다 역시 앞서죠. 물론 슈퍼 있었는데, 여기에서 슈퍼마켓이라는 표현은요, 대형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뭐 등등이 있죠.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등장을 했잖아. 지금은 더 이제 많이 등장을 했지만. 자, 근데 일본에서는 미국의 드럭스토어를 모델로 한 나이에가 등장했대. 왜 제가 그 카고시마 유학 시절 사진 보여주면서 다이에 가서 뭐 했다 그랬어? 그 12시 폐점 시간 가까워질 때 가면 막 싸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장 보러 갔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다이에는 각 그 지역마다 이제 저녁에 이제 걸쳐서 지역 곳곳에 있는데 역시 가고시마에도 있고 도쿄에 있는 다이에도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여기 박리담의 방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대형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이 입점해 있죠. 자,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의 등장. 자, 1958년 니신 식품 치킨라면 발매. 이로써 인스턴트 붐이 일었고, 자, 60년에는 모리나가 제과 인스턴트 커피 발매. 71년에는 가뿌라함의 컵라면이 등장했어. 요게 원조, 이게 그 다음에 등장한 거. 자, 그 다음에 냉동식품 등장하고, 그리고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에선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진짜에 가까운 맛.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이기는 한데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으로 만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뭐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일본이 조금 더 빨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식사 문화 보겠습니다. 자, 식사 습관. 자, 전통적인 식사 습관은 조식과 석식 2회였대요. 자, 그런데 메이지 시대 이후에 하루 3회로 정착을 했고, 자, 여기 다른 것들은 넘어가는 것들은 각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식사 용구. 상류 계급에서는 다리가 달린 그 밥상, 반상이라고 1인용 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 가정에서는 개개인에게 정해진 네모난 상. 자, 그리고 메이지 시대 이후 이때가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이 메이지 시기를 기점으로 이제 식탁, 양식, 서양식, 가정 식탁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전통적인 일본의 아침 식사를 살펴보면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우리는 젓가락을 이렇게 뭐 가로로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보통 두잖아요. 일본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가로로만 두더라고. 자, 그리고 수저는 아까 숟가락은 없죠. 그러니까 숟가락보다는 그 스푼, 우동 국물을 떠먹을 수 있는 그 움푹한 커다란 그런 스푼을 사용을 하지만 우리처럼 숟가락 문화는 발달하지가 않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밥, 국 이렇게 기본적으로 앞에 놓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통은 이제 생선, 이게 전통적인 식사고 뭐 현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소시지, 그리고 달걀 후라이 이렇게 같이 두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고기 요리라든지 이렇게 메인 요리 하나를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쯔케모노, 오이, 당근, 무, 배추 등등으로 야채로 만든 쯔케모노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다마오야끼 계란말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면 나또 같은 우메보시구나. 우메보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 그 다음에 날달걀이 있죠. 그 날달걀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그 일본인들은 나또를 참 많이 먹더라고요. 확실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식 문화 간단히 보면 에도 시대 때부터 외식 문화가 이제 발달을 했어.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초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니기리즈시라고 해서 이렇게 손으로 쥐어서 만들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의 전통적인 초밥, 스시의 형태는 이렇게 생선 안에 이렇게 밥을 넣어서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의 그 식혜, 가자미 식혜, 그 뭐 식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하고 이제 있는 그런 뭐 요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네모난 나무로 된
틀 또는 동그란 그 나무 찬압 같은 데다가 그 초를 뿌린 밥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형태가 이제 전통적인 것이고, 이 니기르즈시, 현대에 우리가 흔히 아는 초밥 형태 있잖아요. 한입 크기에. 그거는 에도 시대 때 발달한 패스트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메이지 시대까지 이어졌고, 외식 문화가. 자, 그리고 당연히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 중심으로 발달을 했겠죠. 자, 그 다음. 자, 전문 요리점이 에도 시대부터 등장을 했대. 자, 그리고 메이지 시대 이후 쇠고기 전골, 서양 요리, 중화 요리 등의 특정한 요리의 전문점이 등장을 했고, 자, 1920년대부터는 난치라는 용어가 쓰이고, 또 일본 하면 뭐예요? 에키벤, 역에서 파는 도시락, 굉장히 유명하죠. 일본 문화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 식문화 중에 하나. 자, 그리고 또 다른 식사 문화는 연회라는 것이 있는데, 자, 지역 공동체의 제사와 관련해 신에게 음식을 바치는 동시에 혈연, 지연관계,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함께 먹는다는 풍습에서 이제 유래를 했대요. 혹은 불교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는 설도 있어요. 참고로 그냥 들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오세치료리라고 해서 설음식, 정월의 오세치료리에 여기 뭐 하레와 게의 자체가 남아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자, 요런 식으로 오세치료리를 준비를 해요. 정월, 설 음식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두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며칠씩 먹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먹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식기. 보통 이렇게 가로로 나진다고 했고, 밥그릇, 국그릇. 자, 그리고 일본은 계절감을 중시하죠. 자, 일본 요리의 특징인 계절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그래서 그 저희 유학 시절 사진에서 그 다도에서도 여름이 되면 그 투명한 시원한 느낌의 또 여름 그 다완을 사용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은 이 계절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식기나 어떤 다기를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 자, 일본 요리는 눈으로 한번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요리와 그릇 사이의 미묘한 이 미적인 밸런스를 중시하고, 역시 뭐 양식이 증가하니까 우리처럼 서양식기도 널리 사용되고 있죠. 자, 이어서 오늘의 문화 키워드는 노렌, 달마, 온천. 자, 오늘의 현지 이야기는 가고시마, 이어서 가고시마인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유학 시절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가고시마에서의 1년을 같이 보면서 계절에 따라서 제가 이제 분류를 해서 또 키워드도 설정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요. 자, 2019년 이제 초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봄에 이제 가고시마에 제가 거의 이제 10년 만에, 그러니까 2009년에 도의를 해서 2010년에 귀국을 했으니까 2019년에 이제 다시 갔으니까 거의 10년 만이죠. 이때 이제 왜 갔느냐? 제가 이제 가고시마 여행지가 이제 주된 여행지였어서 이곳을 이제 설명해주는 설명자로서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하게 돼서 다녀왔는데, 간략하게 같이 영상을 살펴보면서 또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렌이 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천으로 된 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점의 출입구에 걸어놓은 천으로 이 상점을 상징해요. 자, 노렌이 걸려있으면 영업 중, 노렌이 없으면 요게 치우기가 쉽거든요. 치워져 있으면 영업 종료. 자, 노렌과 관련된 이제 일본어 표현도 많은데, 자, 노렌을 과시하다, 상점의 역사, 품격을 자랑하다, 노렌을 지키다, 사업이나 전통을 지켜나가다, 노렌에 걸린 문제다, 상점의 신용이 걸린 문제다, 노렌을 내리다, 상점을 폐업하다, 노렌을 나누다,
오래 근무한 종업원이 독립해서 같은 상점명으로 영업하게 되는 거. 우리도 왜 이렇게 식당에서 오래 이제 일한 종업원들이 분점을 내기도 하잖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노렌 이코르 이 상점, 이 사업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가업을 잇는 문화도 이제 있기 때문에 몇백 년에 걸쳐서 잘 관리된 이제 노랜도 있고, 물론 중간에 이제 보수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했겠지만 이 상호명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뭐 그런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달마, 일본어로는 다루마라고 하는데요. 자, 선종의 시조인 달마 대사가 좌선 수행 중인 모습의 인형. 우리도 뭐 그 달마도 막 그런 그림에 이제 있잖아. 불가에 가면. 자, 근데 일본 다루마는요, 손발이 없고 주로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사업봉, 번창, 개운, 출세에 효능이 있다고 전해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도 이거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눈이 하얗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동자가 없잖아. 그 선물을 줄 때 이렇게 받아요. 선물 줄 때 이렇게 줘서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받은 다음에 소원을 빌면서 달마의 한쪽 눈을 사인펜으로 이제 그리고 그 소원 빈 게 이루어지면 나머지 한쪽 눈도 또 그려 넣는다는 뭐 그런 재미있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시면 한번 사가지고 오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온천. 전국에 걸쳐 온천이 분포되어 있는데, 자, 일본은 화산국, 그리고 온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특히 온천 하면은 아예 북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제가 유학했던 남쪽으로 가서 큐슈 지방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노천탕도 있고 또 온천하면 전통 료칸이 또 굉장히 또 힐링 스팟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가고시마 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출장을 다녀온 거 보여드릴 건데, 이제 중간에 오키나와 현도 조금 연관이 있어서 설명에 등장을 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자, 위치 확인할게요. 자, 가고시마는 여기 큐슈의 최서남단에 있죠. 여기 땅끝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전라남도 그리고 가고시마, 제주도, 오키나와 이런 순으로 위도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저 아래 이제 오키나와가 있죠. 자, 우선 오늘 식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에 대해서 관련 영상을 좀 보면, 상대방을 약간 찌르는 듯한 공격하는 듯한 그 친구네 집에서 밥을 먹다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야 너 이거 한번 좀 먹어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네. 아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일본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식사 중에 하시와타시라는 게 있어요. 젓가락으로 하시와타시. 건네는 거. 아.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건네는 거 절대 안 돼요. 또 일본에서 안 되는 게 사구리바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먹으려고 뒤적뒤적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구리바시도 안 되고요. 다시바시 찍어 먹는 거. 자, 사시바시도 금지. 마요이바시. 뭐 먹을까 이렇게 막. 마요이바시도 금지. 머릿속에 생각하신 다음에 딱 지으셔야 돼요. 그 먹기 전에 드시기 전에 다 같이 이제 이따다키마스 하시고 드실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이따다쿠라는 말이요. 받다라는 말의 경향어예요. 그러니까 잘 받겠습니다. 잘 무사히 받겠습니다. 잘 받아 음식을 먹겠습니다. 받아 먹겠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드셔서 먹고 이따다키마스. 네. 이따다키마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회화문에 등장을 하지 않아서 제가 말은 안 드렸지만 여기 나온 대로 먹기 전에는 이타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일본어를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고시마의 향토 음식. 근데 이게 원래는
큐 왕국에서 건너왔다고 해요. 큐 왕국이라고 하면 지금이랑 오키나와. 이 카고시마 사람들은 이걸 스케아게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츠마 아게가요. 예전에는 사츠마 번주한테 진상을 할 때는 지로 사츠마 아게라는 거를 진상을 했어요. 여기 알이 약간 하얀 거.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구로 사츠마 아게. 알이 좀 검은 비슷한 거 그런 거를 먹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츠마, 가고시마의 옛 그 지명이어서 사츠마 야키, 그 도자기는 사츠마 야키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츠마 이모, 그 설명도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사츠마하게는 사츠마의 튀김 요리, 그러니까 어묵 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아까 뭐라 그랬어? 류큐하게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류큐 왕국은 그 오키나와의 옛 지명이에요. 워낙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류큐하게 또는 사츠마하게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고시마의 향토 음식 중에서 이제 톤코츠, 돼지뼈 요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식 돼지갈비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사들이 전장에서 먹던 음식, 기원. 그래도 여기 카고시마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코츠 요리를 해가지고 남자들이 야외에서 둘러앉아서 이제 술이랑 같이 먹기도 해요. 이렇게 무섭죠. 자, 다음으로는 그 지난 유학 시절 사진에서 흑모래찜질 기억하세요? 스나무시 온센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이 아니고 그냥 간단히 지나갔었는데 자, 실제 이제 영상을 생생하게 보면 되게 이런 식으로 파묻어 주세요. 여기 진짜 한 시간 타이머도 맞춰놓고. 연구진들 조사에 따르면은 네. 뭐 행복하는 데 효과가 그래서 있고 뭐 찜질이다 이런 뜨끈뜨끈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완전히 강추해요. 근데 여름에는 비추고 가을에서 초겨울 이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자, 그리고 소멘 나가시도 사진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생생한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루에 10만 톤의 물이 용출된다고 해요. 이 물이 용출되는 게 너무 아깝다 보니까 여기 사는 동네 이제 주민들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맨 처음에는 대나무통에다가 이 면을 흘려먹는 거로 고안했다고 해요. 관광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위하고 아래가 그 물의 흐르는 방향이 달라요. 소맨 나가시 이 회전 테이블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 도생교를 개업을 하게 됐어요. 개업을 했다. 이어서 하나를 더 보면 떼소를 쓰면 쇼맨이라고 해야 되는데 힐 숫자를 썼기 때문에 일본어로 소맨이죠. 소맨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는 흘림이라는 뜻이에요. 나가스가 흐르다, 그 다음에 흘리다. 하얀 면을 흘리다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한번 실물 보여주세요. 잠깐 볼까요, 면을? 신기하네. 많이 그래서 먹네. 이렇게 물살을 따라서 흐르면은 건져 먹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자, 그리고 카고시마가 워낙 그 고구마가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고구마로 만들어진 그 쇼추, 일본 소주도 유명한데요. 그래서 고구마 소주도 유명한데 근데 이거 지금 낮술이에요? 낮술입니다. 이 낮술은 쿠로조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만든 사츠마야키가 있어요. 조카요? 네, 조카. 쿠로조카의 조카는 네. 여기 카고시마의 옛 방언인데 주전자라는 뜻이에요. 주전자. 그리고 우리 소희가 조카 갖고 오세요. 소희가 조카 갖고 오세요. 오빠 조카가 그렇게 아줌마 어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고시마 하면은 제가 되게 좋아했던 음식 닭회가 있었잖아요. 도리사시미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촬영용은 방송으로 이제 찍어서 좀 먹음직스럽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먹은 거는 이자카야의 그 간단한 이제 안주였고 이제 촬영으로 가서 이제 먹은 도리사시는 좀 고급이었어. 이런 식으로 고급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닭 육회처럼 그렇게 이제 고급으로 나와서 이것도 물론 맛은 있었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건 요런 이렇게 뭐 정갈한 요런 닭회보다는 그냥 친구들끼리 아니면 뭐 혼자 이렇게 여행을 가가지고 뭐 부모님이랑 가도 상관없고요. 여행 가서
그냥 그 소박한 이자카야에 가서 그런 토리사시를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여유가 되거나 뭐 시간이 되면 이런 조금 고급진 느낌의 토리사시도 맛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이제 가보니까 포장마차촌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강온마 야타이무라가 이제 생겼어. 후르사토는 고향이라는 뜻이고, 옛 고향이라는 뜻이고, 가곤마는 카고시마를 이 규슈 지방 방언, 사투리로 이제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야타이무라 하면은 포장마차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학 시절에는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겼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보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또 사쿠라지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활화산. 유일하게 활화산이 이제 존재하죠. 그 사쿠라지마라는 활화산. 이렇게 부엌에 지금 카고시마 머리 좀 시내에서도 보이시나요?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꽤 거리가 있죠. 네. 화산은 근데도 화산재가 넘어오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공존하는 데가 없어요. 뭔가 터질 걸 알고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매일 터져. 어제도 터졌어. 저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저 산불 아니에요? 화산 아니에요? 화산? 산불이겠지. 네. 저렇게 하는데. 산불이 저렇게 났으면 기사 났죠. 그랬으려나? 이때 이 일행이랑 헤어져서 이제 몰랐는데 이제 저게 이제 화산 폭발한 모습이에요. 이제 배를 타고 내려서 여기는 사쿠라지마 아니에요. 8km요? 8km. 사진 자료도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고요. 당시에 그 3m에 달하는 그 토리가 묻혀버렸어요. 메모였어요. 소리 설명 드렸었죠. 그 신사 입구에 우물정자 모양의 지금은 여기 문. 위에 기둥 부분만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8,000m 상공까지 화산재가 치솟아가지고 그 토리가 굉장히 큰 토리였는데 여기 윗부분만 남았다는 거잖아. 다 매몰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위력이 느껴지죠. 이게 네. 화산 폭발에서 당시에 정시관에 날라온 건가? 그 대구나 당시에 날라온 돌이에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죠. 좀 떨리기도 하고 막 흥분되네요, 조금. 그러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고. 자, 근데 참 희한하게 매일 폭발하는 이 화산이 하필이면 이 촬영을 갔나? 폭발을 안 하는 거야. 1년에 딱 3번. 가라는 얘기죠. 1년에 딱 3번에서 4번 정도 폭발을 안 하는 날이 있는데 어머 하필이면 그날이 딱 걸린 거지.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 안 되나 봐요. 네. 소희씨 진짜 너무해요, 진짜. 아니 언니 이게 매일 폭발을 하는데 왜 안 하지? 네, 안 이상하네. 돼. 저 배고프면 안 되겠어. 진짜 난처했어. 가서 그냥 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좀 좋게 봤는데. 한다니까요. 자, 마지막 영상은 아시유 조격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쿠라지마 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일본은 아시유는 곳곳에 이제 있는데 여기 사쿠라지마 내에 있는 아시유도 굉장히 이렇게 한적한 느낌이야. 바다 풍경 그리고 산 풍경 바라보면서 이 물이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노화 방지, 스트레스 완화에 아주 탁월하다. 딱이다. 맞아요. 딱이죠. 조격이 정말로 우리가 그 지친 몸을 다 풀어주는 곳입니다. 세수는 안 해도 발은 씻거라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이,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상 오츠카레사마 데시타.